자, 옵티머스를 SBS가 지금 폭로하고 특종으로요. 지금 뭐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봉현의 그 강기정 5천만 원하고 옵티머스의 내부 문건에 청와대 여당 그리고 정부 이 행정부 이 주요 인물 이런 사람들 20명에게 로비를 했다. 그래서 내부 수익자다라는 문건이 터져 나온 게 동시에 지금 터져 나온 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볼 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지금 추미애가 끌고 가고 있는 지금 저런 이 정권에 위협이 되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하고 윤석열을 제거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저는 일종의 내부 어떤 저항이 동시다발로 지금 터져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정도 우연으로 시간이 일치되게 터져 나왔다. 지금이 어떤 타이밍입니까?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국감입니다. 지금 중앙지검에 대해서 국감도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회 국감 시기 1년 중에 야당이 가장 날을 세우고 또 국감 중에 뭐가 터져 나올 건지 언론들이 가장 예민한 그 시기에 지금 이것이 동시다발로 터져 나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연의 일치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지금 펀드 사건이 아주 그냥 여기저기 번져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청와대 국회 정부 관계자 20여 명의 실명 문건이 지금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옵티머스 로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까지 또 동시에 했어요. 중앙지검이 옵티머스를 하고 있고 라임은 남부지검이 하고 있는데 두 개 다 동시다발로 지금 부실 수사가 터진 겁니다. 자, 옵티머스 수사의 경우에는 수사팀이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행정부 주요 인물들이 연관되어 있는 내부 문건, 옵티머스 내부 문건, 즉 옵티머스의 이 로비 문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걸 확보하고 진술도 확보하고도 수개월을 뭉갰고, 라임도 마찬가지로 김봉현에 지금 5천만 원 줬다는 진술도 석 달간 뭉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그저께 조남관 대검 차장을 통해 이성윤 서울지검장에게 옵티머스 금융사기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이래 지시를 했어요. 자, 이성윤은 최근까지 옵티머스 로비 의혹 사건을 윤석열 총장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봉현이 거도 어제 처음 법정에서 터져 나왔어요. 근데 윤은 나는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정권의 딸랑이 이 특정 지역 검사들을 배치해서 정권을 막기 위한, 정권 의혹을 막기 위한 방탄 수사를 했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5천억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옵티머스를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경제범죄형사부에서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옵티머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에서 이미 청와대 정관계 인사 20명이 담겨있는, 이름이 담겨있는 실명이 대책 문건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자, 김재현이가 직접 작성했다라는 지금 옵티머스 대책 문건에는 청와대 실장, 정책실장이겠죠, 비서관 해서 5명, 행정관도 아니에요. 행정관 수준으로 지금 할 수도 없죠. 민주당 인사 한 8명, 그리고 정관계 기업인 20명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옵티머스 내부 분쟁에 관여했거나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로 지금 참여한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7월 달에 검찰은 6월 달에 압수수색회가 시치미를 떼고 있었는 걸로 보이는데 7월 달에 윤석호
이거 변호사예요. 윤 변호사. 윤 변호사가 지금 구속되기 직전에 펀드하자 지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 비슷한 문건에 또 윤 변호사가 검찰에 자동 제출했다. 그럼 먼저 줬다는 거예요. 윤석호 변호사가 내놓은 문건은 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의 요약본이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민주당과의 과거 인연을 매개로 국회의원, 민주당 유력인사, 정부 관계자에게 자기가 쫓겨날라 하니까 거짓으로 탄원을 해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민주당이나 정부 관계 인사를 직간접으로 연결시켰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혁진도 현 정권에 라인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한양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임종석과 동문회. 근데 그 이혁진이를 몰아낼 정도면 김재현이나 윤석호 변호사나 또 그 뒤에 있는 양호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현 정권 안에 더 센 라인을 잡아서 약한 라인을 잡은 이혁진이를 제거했대. 그랬대 이제 라인들을 다 동원해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혁진 쫓아내는 문제에 도움을 줬던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되어 있고, 그건 뭐겠어요? 이 펀드 돌려서 좀 빼먹는데 일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펀드 설정 운영 과정에도 관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펀드를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팔게 해서 이걸 갖다 돈이 들어오게 하는데도 도와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건 외에도 수사팀은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누구한테 어떻게 로비했고 어떻게 줬고 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수사팀은 김재현으로부터 금감원에 겁을 주기 위해, 당시 금감원이 자기들을 뒤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옵티머스가 사고가 나기 시작하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금감원이 조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가짜로 작성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이거는 그냥 김재현하고의 면담 보고서지 정식 진술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짜다. 우리가 급주려고 만드는 가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최동욱이가 옵티머스에 이 자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문을 옵티머스에 했으면 돈을 한 5천억 빼먹었을 정도면 지난번에 그 이혁진 씨가 거기에 자문 맡은 사람들이 그냥 자문이 아니다. 자문료가 비상식적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죠. 그런데 최동욱도 그 펀드 하자 지유 관련의 문건에 한 주인으로 등장한다는 거 당연히 등장하겠죠. 이현재도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옵티머스가 추진 중이던 경주도 광주 봉현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서 이 문건의 최동욱 고문이 2020년 5월 8일 올해 5월 8일입니다. 이재명과 면담을 해서 사업의 패스트트랙, 즉 신속한 진행을 확인했다. 사업 인허가 시점은 9월이고 예상 차익은 1680억이다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동욱이 이재명이를 만나서 봉현 물류단지, 왜 하필이면 또 김봉현이 생각나는 봉현 물류단지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이가 사업 허가를 언제쯤 해줄 수 있다 답변을 해준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현 물류단지 사업은 2018년에 국토교통부 검증을 통과하고 지난 5월 경기도에 단지 조성 인허가 신청을 냈지만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해서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최동욱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날짜 5월 8일에 그 단체장 이재명을 처음으로 만난 적은 있다. 그러나 봉현 물류단지에 대한
언급이나 인허가 관련한 말을 꺼낸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재명이도 전혀 관계한 바 없다. 근거 없는 얘기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건에는 옵티머스의 고문이었던 이헌재, 제가 등장할 거랬죠. 양호, 자, 등장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이 역할이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건에는 이헌재, 양호 고문이 김재현에게 사모펀드 설립을 제안했고 옵티머스가 진행을 검토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사모펀드를 하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이헌재하고 양호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해석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헌재 고문 소개로 최동욱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해서 형사사건을 전담토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헌재 고문이 추천해서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고 업계 관계자는 이헌재가 옵티머스 최대 주주인 양호 둘이 뭐 동문이라잖아요. 그래서 양호와의 친분으로 합류해서 옵티머스 사업에 대해 이런저런 조언을 했다. 그래서 이헌재, 양호, 최동욱은 옵티머스 고문으로 이제 이 홈페이지에 올라 있었는데 수사가 시작되자 삭제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세 사람 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서 이런 내용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옵티머스가 이 봉현 물류단지가 누가 이제 하는 법인에서 추진됐는가 하면 옵티머스 관련 법인 중에 옛날에 밀양에서 술집에 돈 받으러 다니던 사람 있었댔죠. 그 사람이 옵티머스의 2대 주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옵티머스의 자회사들, 부동산 회사들을 여러 개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에서 하는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만 성공하면 옵티머스 부실을 해결할 수 있었거든. 돈 다 빼먹고 이제 이 부동산 사업 한 방으로 빼먹은 돈을 만회하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이 사업이 안 되니까 최동욱을 시켜서 해결에 나섰는데 그런데 SBS와의 통화에서 최동욱은 문건이 적힌 날 식사 초대를 받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재명을 만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재명에게 경제를 잘 이끌어가라는 취지로 물류단지 사업 유치 등을 언급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언론에 이 최동욱이가 이야기한 것과 좀 결이 다른 이야기죠. 그러면 코는 일반적인 대화를 했을 뿐이지 물류단지 인허가 청탁을 한 게 아니다. 어떻게 일반적인 대화를 물류단지로 합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참 기가 차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동욱이 이헌재, 양호의 역할이 이 내부 문건에 잘 적혀 있고요. 또 옵티머스 수뇌부가 주범 바꿔치기 계획을 세우고 검찰과 법원을 매수해서 형량을 줄이려고 했다라는 진술까지 지금 확보되어 그 진위가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재현이가 확보한 5월 10일자 문건에는 최동욱이 이름이 3번 언급이 되는데요. 그런데 2018년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의 매출 채권 일부가 위조된 것이 확인돼 남부지검에서 수사한 것과 관련해서 이헌재 고문의 소개로 법무법인 서평에 최동욱 변호사 고문 위촉 형사사건 담당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옵티머스가 옛날에 성지건설 인수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이 문건에는 2018년 12월 이후에 최 전 총장이 지정한 법무법인 한송에서 모든 매출 채권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간 한 물류단지의 사업의 신속한 진행 내역을 열간 대목에서는 거기서 이제 이재명이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건이 옵티머스의 일종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록해놓은 걸 다 모아가지고 깜빵에 갈 때 대비해가지고 역사를 하나 기록해놨다. 삼국 사기 같은 거라. 그래서 검찰은 옵티머스가 최동욱이 대표로 있는 서평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월 500만 원의 자문료를 지불했다라는 진술도 확보했고, 최동욱은 황당하다, 사실이 아니다. 서평은 2019년 5월부터 법률 자문을 한 게 맞지만은 올 6월 자문 계약을 해지했고 금시초문이다. 매출 채권을 검토해줬다는 것도 금시초문이다 이럽니다. 매출 채권을 갖다가 검토했다라는 것은 아마 그 안에서도 이현재나 양호가 젊은 애들이 사고를 쳤을까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권리, 매출 권리에 대해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되어 있나를 한번 크로스 체크하는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현재도 매달 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데요. 과연 이것뿐일 것인가 하는 게 제 의문입니다. 그건 좀 지켜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현재가 지금 옵티머스가 진행한 인프라 펀드와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등도 전부 추천 제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현재 전화는 지금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티머스 문건은 윤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니까 지금 잘 쓰겠죠, 이런 걸요. 그래서 금감원의 현장 검사에서 발견된 이 문서에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사무실 PC와 임원들의 전화번호를 교체하고 펀드 사기 주범을 윤 변호사로 위장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범을 자처한 윤 변호사가 실행을 사는 동안에 가족 생활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 시나리오 실행 시 필요한 자금 계획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금감원 라인이 검찰보다 더 중요하다. 검찰은 나중에 일이다 하고 지금 신모 회장이라고 연예 엔터테인먼트 회사 한 사람한테 인테리어 비니 롤스로이스니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유력 정감 변호사 A씨와 금감원 간부 B씨와 지금 식사를 하며 사건 진행을 알아본 정황까지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윤 변호사는 자신이 김재현의 대역을 맡아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 이제 김재현은 사업을 계속해서 피해액을 줄여서 형을 줄이는 걸로 서로 역할 분담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중앙지검은 6월 말에 이런 문건과 그 다음에 로비 의혹 이런 것들을 진술 기록으로 확보했지만 이걸 위에다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도 라임의 김봉현이 5천만 원처럼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그냥 공짜로 했을까요? 옵티머스 돈 500원이 전 청와대 행정관 소유 회사로 빠져나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정관이 이진아 변호사로 윤석호 변호사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윤이 총대를 메고 안에서 검찰하고 하는 동안에 지금 500억이 지금 유령 회사로 빠져나갔는데 이 회사 최대 주주가 이진아 변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윤도 지살길을 챙기고 또 총대를 메고 비액을 줄이고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